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타결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은 이를 비롯해서 원자력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미 원자력 협정 타결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이 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또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은 지난 1973년에 우리나라 경제개발 초기에 막대한 전력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면서 체결된 협정입니다. 근데 그 협정 유효기간이 41년이라서 금년에 끝나지요.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협정을 맺기 위해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요. 동협상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연구용 목적으로 사용 후 해결료의 형상 변환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의 형태와 모양 변환을 허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 후 해결료라 하는 것은 해결료를 일단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서 나온 것입니다. 나온 뒤에 연료를 사용 후 해결료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경수로, 중수로가 있는데 경수로 타입인 경우는 가로 세로 한 20cm, 높이가 한 4m, 그 중량이 한 660kg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동안에는 그 해결료 다발 통째로 전혀 손을 못 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연구용 목적으로는 그 다발의 잠금 해제를 해서 형질을 변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 후 핵연료가 나오고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지금은 이 사용 후 핵연료 어디에 어떻게 보존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총 23기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난 40년간 그 사용 후 핵연료가 한 14,000톤 지금 발생을 했고, 지금도 이제 매년 한 750톤 정도 해결료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그 사용 후 해결료를 원자력 발전소의 그 수조 안에 임시 저장 형태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2024년경이 되면은 포화 상태에 다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네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지금 중간 저장 시설이라든가 연구 처분장 이것을 지금 빨리 지어야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게 2024년경이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하셔서 이게 시급하다는 것은 알겠지만요. 이게 문제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핵심 이유가 된다고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를 영어로는 이제 스펜트 퓨엘 또는 유스트 퓨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스펜트라는 말은 그야말로 이제 한번 썼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버리는 쓰레기, 폐기물로 생각하는 그게 측면이 강하고요. 유스트라고 하면은 한번 사용을 했지만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죠. 사실로 이제 만약에 이게 재처리가 된다면은 그 부피도 한 10분의 1 정도로 줄기 때문에 사용 해결료에 저장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후자에 이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 후 해결료를 형질을 변경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점들이 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도 왜 미국이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냐 하는 문제는 바로 핵 확산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결료가 원래 사용하기 전에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한 4% 정도의 우리나라는 235하고 나머지 96%가 우리나라는 238이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그 발전하고 나온 뒤에는 우리나라는 235가 1%로 줄고 238이 한 94.6%가 되면서 거기에 한 1%의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플루토늄이 이제 핵폭탄을 만드는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제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용 후 해결료를 자원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면 핵 확산 우려를 방지하느냐 이것이 아마 지금 협상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 확산 문제와 연계가 되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진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예민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이제 그동안에 아마 미국하고 굉장히 저희들이 설득을 잘 해서 알려진 것처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협정을 잘 타결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한미 간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그걸 통해서 국제적으로 우리 원전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높여야 되고 또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뭐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이슈 외에도요. 최근 국내에도 원자력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또 얼마 전에는 삼척 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 투표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또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까지 뭐 하나 빼먹을 거 없이 다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슈가 중점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원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사실 원자력 이슈는 그동안에도 계속 있었죠. 네. 크고 작은 이슈들이.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고 국가 문제화되고 있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이 아무래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또 그리고 한수원의 원전 비리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원전에 대한 어떤 불안,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커지지 않았겠느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네.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신뢰 회복이고 묘수가 없죠. 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원자력 발전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를 짚어볼 때 좀 더 슬기롭게 풀어나갈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야 될까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그 에너지 자원의 한 96.4%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천연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도 이제 총 발전량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사실 다른 선택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제 물론 태양열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뭐 파력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개발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실상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런 기술들이라든가 환경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에너지의 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네. 불과 한 3, 4%밖에 안 됩니다. 네. 그 3, 4% 정도도 또 그중에 80%가 폐기물 소각 이런 데서 얻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으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이런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미래에는 이제 우주 태양 발전이라든가 네. 또 뭐 핵융합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2040, 50년 경에는 뭐 대체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은 당분간은 우리 에너지원의 그 핵심으로서 원자력을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원자력을 감안해 볼 때 이런 저희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원자력 이슈들이 어떤 특정 계층의 목소리라든가 또는 뭐 분위기에 휩쓸린다든가 또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그렇게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철저하게 기술적인 안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네.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잘 체결해야지요. 그래서 네. 국제적인 시인도를 높이고 또 한미 간의 협력을 강화시켜야 되고요. 신규 원전 건설이나 그 계속 운전 문제 이런 문제에서도 기준이 기술적 안전성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월성 원전 1호기만 해도 이 계속 운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기술적인 안전성이 없다. 그럼 당장에 중단해야죠. 네. 네. 그렇지만 기술적인 안전성이 있다면은 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을 함으로 해서 네. 국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울러 이제 지금 사용 후 해결료 문제만 해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정부가 이제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가속해서 사용 후 해결료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 그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이런 원자력 문제 당면한 이슈들을 잘 극복을 하고 또 세계 최고의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을 개발함으로 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나라가 앞날에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그런 나라가 올 거라고 믿으시죠? 네, 교수님께서도? 그렇죠. 이미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네. 수출도 했고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운을 뗐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비롯해서 주요 원자력 관련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이 당면한 이슈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외적인 신뢰 회복 속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까지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